생활보호비를 일당으로 주거나 주지 않는 지자체. 일본 뉴스. G7 선진경제대국 일본은 가족 의존형 복지국가입니다. 이런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5.4%로 G7 국가 중에서는 15.1%인 미국과 함께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대략 1900만 명 정도의 빈곤자가 있지만 생활보호비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2023년 1월 기준 202만 4,421명입니다.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 중 실제 신청해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10%대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보호 신청률이 낮은 이유로 생활보호 수급자를 대하는 일본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생활이 힘들면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먼저 받으라는 지자체의 높은 문턱, 생활보호자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의 태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높은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 신청 시 되도록 NGO 단체 등과 통행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생활보호를 받을 정도라면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생활보호는 일본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국민의 생존을 위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의 권리라는 말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12월 19일 더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는 키루시에서 부적절한 생활보호비 지급이 발각됐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군마현 키루시에서 생활보호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여러 건 밝혀진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일당처럼 하루 1,000엔이나 일주일 10,000엔을 분할 지급했다고 합니다. 생활보호비의 부적절한 지급은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생존권 보장이나 생활보호법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28일에는 마이니치 신문에서 미에현 구하나시에서 시 직원이 생활보호비를 9개월분이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에현 구하나시의 생활지원실 직원이 60대 여성에게 원래 지급해야 할 생활보호비 9개월분 32만 2,979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10월에 여성으로부터 문의가 있었는데도 이 직원은 정리 중이라는 말만 하고 지급하지 않았고 생활보호 수급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다른 직원이 미지급을 확인해 알려졌습니다. 12월 28일 아사히신문 디지털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인 여성에게 예설 행위를 한 센다이시 취업지원 상담원인 남성을 징계면직 처분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직원은 행위를 인정하고 여성에게 호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센다이시 인사과에 따르면 담당하는 여성의 헬로워크 방문에 동행한 후 음식점에 가서 몸을 만졌고 며칠 후에는 청소를 도와주겠다며 여성의 집을 방문해 예설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인사과에서는 상담원과 수급자라는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해 악질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10월 22일 슈칸 킨요비에서는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생활보호비 인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나고야 고등법원 앞에서 변호사들이 나오자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사법은 살아있었다며 환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후생 노동성이 2013년부터 3년간 생활보호 기준액을 평균 6.5% 최대 10%까지 대폭적인 인하를 한 것에 대해 후생 노동성 대신의 재량권 일탈이라며 인하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재판을 생활보호 수급자들이 청구했습니다. 이런 소송은 나고야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청구한 것입니다. 나고야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번에 고법에서 역전승소했습니다. 재판장은 생활보호비 기준 인하 절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인하처분 취소를 나고야시 등에 명령하고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위자료 지불을 국가에 명령했습니다. 생활보호비 인하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에서 생활보호 수급액이 인하된 발단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3년여간 빼앗긴 정권을 되찾으려고 자민당이 들고 나온 생활보호 급여 수준 10% 인하 공약입니다. 이런 공약이 통한 것은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선 승리 후 여당으로 복귀한 자민당의 압력에 후생 노동성이 굴복해 자의적으로 숫자를 주무르는 나쁜 짓을 한 혐의가 농후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뉴스로 내용적으로 특별히 새로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불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었는지 또 일주 단위였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해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정지급 문제는 수급자 측의 의식 문제가 아니라 행정 측의 문제로 파고드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미지급으로 보호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 다행이다. 생활보호는 일부 부정수급자에 의해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이런 허술한 대응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다는 것을 담당자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성실하게 일해 얻는 연금을 생활보호비가 웃도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생활이란 지붕 아래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음식이 있는 것이며 여행을 가고 장어를 먹고 잘 차려 입는 것이 아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인하할 때의 결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한 원고 승소는 이상하다. 생활보호비를 얼마로 할지는 어디까지나 행정의 재량이며 그것을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원고는 증명하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역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법마저 포퓰리즘에 침범당하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인이라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해 지급을 정지해라.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일본인에 대한 금액은 낮추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생활보호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식량과 생활자파 등을 현금 대신 지급했으면 합니다. 현금으로 전달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박과 술,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도 발견됩니다. 우리 연금자들은 그런 사치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도 필요하니까요. 이상입니다.